무안군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추진하는 전남도를 규탄했습니다. 주민들은 전남도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은 무안군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한의학과 양방, 대체의학까지 다양한 의료기기 체험과 전문 강좌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각종 세제와 규제 혜택이 전망되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이후 달라진 도시의 생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변화가 찾아온 도시 모습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무안군 주민들이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8일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총회와 걸기대회를 열고 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을 보고한 뒤 길거리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며 무안군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전남도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 수건 사업에 전남도가 나서 무안군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광주 군공항이 인구 증가 효과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소음 피해가 적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정답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 건강을 잘 챙겨야 하지만 참 챙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남 장흥에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익한 의료 정보까지 얻어갈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현장에 송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대자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화면을 통해 홍채를 확인하고 의사와 건강 이상 여부를 상담합니다. 폐와 간, 심장 등 다른 장기의 상태를 홍채로 파악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나의 성향, 성격, 기질, 우리 몸, 내 몸의 자체에 대해서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홍채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곳은 바로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현장. 한의학과 양방, 대체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학 분야를 소개하는 박람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0년 처음 선보인 뒤 12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한 삶의 장을 10달을 주제로 주제관과 체험관 6곳이 마련됐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신설된 공간은 2곳. 성형외과 전문 상담과 두피 마사지 등 단순히 건강을 넘어 미용 정보까지 얻어갈 수 있는 항노화 뷰티관이 문을 열자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치매 예방 키오스크 사용 방법을 안내받고 척추 구조 분석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첨단 의료기기관도 조성돼 다양한 건강 증진법을 전달하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감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그런데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최고예요. 올해 박람회에 참여한 기관과 업체는 모두 130곳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장흥군은 참여 기관이 더 늘어난 만큼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에 오셔서 개인에 대한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건강 그리고 통합의학이 어떤 것인가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특강을 통해 주요 명사들이 전하는 건강 정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과 양학, 대체의학까지 통합의학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나섭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와 규제 혜택이 지원돼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순천시가 왜 기존 제조업이나 우주산업이 아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을 완성하고 연관 산업 확장에 집중해온 순천시.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고심하고 있던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달 연간 1,200만 명이 방문하는 일본 디즈니랜드와 지브리 파크를 둘러보며 정원의 문화 콘텐츠에 색을 입히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만화나 웹툰은 작품 하나만 나오더라도 책과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게임 등 연관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은 연간 137조 원 규모인데 순천시는 지역을 애니메이션 기회발전 특구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박람회장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콘텐츠 산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국가정원에 이번 벌써 600만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미 순천에 대한, 그다음 전남에 대한 수요층 확보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조성된 이 박람회장 60만 평 정도 되는데 이 공간에 이 소비층을 활용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색을 입힌다면 이제 1,000만, 2,000만의 지속적인 소비 군락이 형성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애니메이션 집적단지 조성 사업비 19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전체 390억 원의 예산으로 정원을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기지와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지브리 파크는 지난 2005년 세계 박람회 이후 박람회장 일부를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쇼핑몰과 숙박시설을 운영했는데 코로나19 이전 연간 관광객이 3,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순천시는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 35곳에 투자 유치 의향서를 받은 상태. 지역대학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의 창업, 창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 그리고 창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연관 파트너사들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장 하나 지어서 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애니메이션 한 기업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만들게 되면 3,000까지 산업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올 연말까지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을 완성하겠다는 순천시.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순천시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정부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 매년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북 7곳구는 국비 등을 지원받아 문화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HCN 전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 나 어릴 적 친구들은 학교에 다녔지. 나 나뭇잎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지. 설거지해, 애보기해. 두건과 목걸이, 선글라스까지 평균 연령 80살이 넘는 할머니들이 래퍼로 변신했습니다. 한글 수업을 받다가 우연히 들은 신나는 비트와 직설적인 가사에 푹 빠진 겁니다. 나 젊은 사람한테 자꾸 배워가는데 화가 날 이제 늙어도 참 같이 동료를 해주니까 고맙다 하는 그만 빼고 뭘 쓰나. 옷에 노래하지, 공부 가르쳐주지, 익하고 저하고 춤추고 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더위 안 받는다.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앞으로 7곳군에선 공통 관심사만 있다면 누구나 이렇게 모여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분 생활 문화권을 목표로 8개 읍면 곳곳에 공유 공간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공유지대 플랫폼을 조성하는 특성화 거점 및 권역별 다거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문화공간 확산과 다양한 입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문화도시로 거듭난 7곳군은 2027년까지 해마다 30억 원을 들여 지역 문화산업에 투자합니다. 마을별 문화자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문화소외지라는 오명을 벗기로 한 겁니다. 이를 통해 최근 연구가 이뤄지는 생활인구도 함께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생활인구는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해당 지역을 찾는 사람까지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1차적 목표는 여행, 관광객 중심의 체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체류형 입문 여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구 구미를 비롯한 주변 도시에 사는 여행객들이 칠곡의 숨은 여행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근 대구와 구미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뚜렷한 문화 정체성을 갖지 못했던 칠곡군. 올해부턴 문화도시로 거듭나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찾아오는 이들을 생활 인구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천여 명이 고독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2,600여 명, 2020년과 2021년은 3천여 명, 지난해는 4,800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2019년 전체 사망자를 넘어선 2,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 고독사가 지난 2019년 81명, 지난해 98명 등 최근 5년 새 해마다 80여 명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신안군 자은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문화의 달 행사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자은도 뮤지엄파크 일원에서 진행되고 전야제에서는 104대의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피아노 공연에 이어 어린이 합창단과 띰뛰기 강강술래, 불타기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마련됩니다. 고흥 능가사 목조 사천왕상이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됩니다. 1600년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능가사 목조 사천왕상은 17세기에 흙에서 나무로 재료가 변하는 분기점에 제작된 가장 이른 시기의 목조 사천왕상으로 미술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보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올해로 17번째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총회가 다음 달 19일부터 여수에서 열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협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이번 총회는 해양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다지는 행사로 국내외 각 도시들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해양 관련 원탁 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총회를 통해 여수 지역 만과 섬이 가진 비전을 알리고 해양 자원 발전 방향에 대한 구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민관 여수해양경찰서장이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전담팀이 함께 개최하는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국내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민관 서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을 추천하며 이번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8일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열고 양성평등을 적극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에 이어 성평등 토론회, 가족영화제, 각종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순천에서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 시연이 열렸습니다. 지난 7일 순천 별량면에서 열린 산불 진화 드론 현장 시연회는 소화기 살포 장치가 부착된 드론이 이륙해 산림 수목위로 날아올라 소화액을 아래로 분사하는 시범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 시 주변 바람의 영향과 짧은 소화 시간 등의 문제 등이 지적됐으며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순천 문화거리에서 달빛 정원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9일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원도심 야간문화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